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나는 분명 고개도 끄덕이고 말도 끊지 않고 끝까지 잘 듣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상대가 말을 뚝 멈춰버린 경험 말입니다. 아, 이야기가 끝났나 보다 싶었는데 분위기는 어색해지고 그 뒤로는 대화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던 순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내가 뭘 잘못 말했나? 괜히 가만히 있었나? 나이 들면 대화가 점점 어려워지는 건가? 사실 60대가 되면 말을 함부로 꺼내기보다는 오히려 상대 말을 더 잘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괜히 상처 줄까봐 조심하고, 괜히 분위기 망칠까봐 참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수도 줄어들죠. 오늘 이 영상에서 딱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화가 끊어진 건 당신이 말을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조용해서도 아니고 재미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이유는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화 잘하는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다. 분위기를 살리는 사람은 유머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이야기를 편하게 하게 해준 사람,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말을 잘해서 기억에 남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말을 잘 받아준 사람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바로 공감 리액션에 있습니다. 고개를 언제, 어떻게 끄덕이느냐,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리고 짧은 한마디를 언제 건네느냐, 이 아주 작은 차이가 상대의 입을 닫게도 하고 반대로 말문을 활짝 열게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정말 현실적인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상대가 말을 멈췄을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중 하나를 합니다. 첫 번째는 급하게 틈을 말로 채우는 겁니다. 아, 그게 뭐냐면,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아무튼 결론은 말이야. 두 번째는 더 조용해지는 겁니다. 내가 뭘 더 하면 어색해질까봐 차라리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말하는 공감 리액션은 이 두 가지와 다릅니다. 말을 억지로 채우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도망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이에 있는 가장 어른다운 반응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을 더 잘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외우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경험, 여유, 그리고 어른다운 태도에 조금의 반응만 더하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고 오늘 바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실버 스튜디오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 내용이 이거 내가 꼭 필요했던 이야기다 싶으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도 같은 결로 더 편하게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마음이 움직이실 때 가볍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한 장 말이 멈춘 진짜 이유. 저녁 식사 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요즘 회사에서 좀 고민되는 게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습니다.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아들이 말을 이어갑니다. 팀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고 괜히 내가 눈치 보게 되고 나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말을 줄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뭐 그냥 그렇다는 거야. 이제 됐어. 이런 장면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가족 모임에서든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의 자리에서든 상대가 자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습니다. 말을 자르지도 않고 굳이 끼어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상대의 말이 점점 느려지더니 마침내 멈춥니다. 그럴 때 혼자 곰곰이 이런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나는 잘 들어줬다고 생각했는데
괜히 내가 분위기를 끄는 건가? 하지만 하나씩 돌이켜보면 당신은 아무 실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태도가 아니라 전달되지 않은 반응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뭘 크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상대 말을 끊지도 않았잖아. 맞습니다. 그 자체로도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잘 듣는 것과 상대가 잘 받아들였다고 느끼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입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요즘은 괜히 회사 가기 싫어. 나는 속으로는 걱정이 되는데 겉으로는 조용히만 듣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속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 괜히 말했나? 아빠는 별로 관심 없나? 이 얘기 더하면 길어지겠네. 그래서 아들이 입을 닫는 겁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긴 조언이 아니라 짧은 확인 신호입니다. 그렇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구나. 요즘 마음이 많이 무겁구나. 이 정도의 말만 건네도 상대는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말을 계속하게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혼자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반응을 기대하며 말합니다. 실제로 한 심리 실험에서 두 그룹에게 같은 이야기를 하게 했습니다. 한쪽 그룹은 상대가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맞추고 짧게라도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른 한쪽 그룹은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방해도 없고 부정도 없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반응이 있었던 쪽은 이야기가 길어졌고 감정 표현도 풍부해졌습니다. 반응이 없었던 쪽은 이야기가 빨리 끝났고 중요한 이야기를 아끼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사람은 들어주고 있다는 사실보다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을 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본질이 하나 있습니다. 대화는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라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내 말이 괜찮은지, 지금 이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상대가 나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사람은 말이 아니라 반응으로 확인합니다. 아무리 조용히 잘 듣고 있어도 반응이 전달되지 않으면 상대는 이렇게 느낍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해도 되나? 이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있나? 그래서 말을 멈춥니다. 이야기가 끝나서가 아니라 확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이해받을 때 비로소 관계 속에 존재한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질 때 더 자신을 드러냅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은 말을 계속합니다. 상대가 말을 멈췄다고 해서 당신의 경청이 부족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조심스럽고 배려 깊게 듣고 계셨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배려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말 한마디 없이도 상대에게 계속 이야기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는 가장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 고개 끄덕임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두장 끄덕임은 신호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커피를 마시며 말합니다. 요즘 집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복잡해. 나는 말을 하지 않고 눈을 마주친 채 고개를 천천히 끄덕입니다. 친구가 다시 말합니다. 사실 별일은 아닌데 친구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얘기를 시작합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또 한 번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자 친구가 숨을 한 번 내쉬고 말합니다. 이런 얘기 아무한테나 못 하거든. 그날 대화는 자연스럽게 길어졌습니다. 이런 경험 모두 한 번씩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상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숨겨왔던 비밀 이야기도 아니고 아주 중요한 결정을 털어놓는 순간도 아닙니다. 그저 요즘 있었던 일, 생각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는 정도입니다. 그때 당신은 굳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선을 맞추고 상대 말의 중간쯤에서 천천히 고개를 한번 끄덕입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상대의 말이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짧았던 문장이
조금 길어지고 말의 속도가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실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을 한 건 상대인데 대화를 이어지게 만든 건 당신의 고개의 끄덕임 하나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은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의 말이 들린다는 예의로서 끄덕일 때도 있고, 알았어, 알았어 하며 서두르는 느낌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대화를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공감의 끄덕임입니다. 상대의 감정에 맞춰주는 바로 이 끄덕임이 대화를 길게 만듭니다. 그리고 상대는 이 다른 의미를 정말 빨리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감해주며 끄덕여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방법은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상대가 한 문장을 끝낼 때마다가 아니라 상대가 숨을 고르는 지점에서 천천히 한 번, 그 한 번이 지금 당신 얘기 잘 닫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반응을 비언어적 승인 신호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말을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상대의 얼굴, 고개, 시선을 계속 확인합니다. 지금도 괜찮은가? 이야기를 계속해도 되는가? 한 연구에 따르면 고개의 끄덕임은 언어적 반응보다 훨씬 빠르게 안전하다는 신호를 전달합니다. 말은 생각을 거쳐 나가지만 몸의 반응은 상대에게 즉각적인 안심을 줍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 앞에서는 말이 멈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본질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이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가 보다 이 사람이 나를 받아들이는가를 훨씬 먼저 느낍니다. 고개의 끄덕임은 동의의 표시이기 전에 존재를 허락하는 신호입니다. 내 말이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해도 괜찮다는 표시. 그래서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 앞에서는 말을 꾸미지 않아도 되고 조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른다운 대화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하려는 자세가 없으면 어떤 말도 도달하지 못한다. 고개를 끄덕이는 행위는 나는 이해하려고 여기 있다는 가장 정직한 표현입니다. 말보다 앞서 나오는 어른의 태도입니다. 고개를 끄덕인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에게 맞장구를 치라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말에 동의할 필요도 없고 모든 이야기에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상대가 말하는 그 순간만큼은 이야기를 허락해주는 사람이 되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대화는 충분히 이어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말을 길게 하지 않아도, 조언을 하지 않아도 상대의 마음을 붙잡는 방법, 짧은 공감 한마디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세장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 아내가 저녁을 하며 말합니다. 오늘 하루가 좀 힘들었어. 나는 무심코 말합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내가 설명을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깊어질 때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구나. 많이 신경 쓰였겠다.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잠깐 나를 보더니 말합니다. 그냥 당신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조금 낫네. 그날 대화는 해결은 없었지만 마음은 풀렸습니다. 아니면 혹시 지인과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지인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 길지도 않고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듣다가 뭔가 말해줘야 할 것 같아 입을 엽니다. 그건 이렇게 하면 되지. 내가 보기엔 말이야. 그 순간 상대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바뀝니다. 고개가 끄덕여지던 흐름이 멈추고 말의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리고 곧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됐어요. 대화는 끝난 게 아닌데 말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닫혀버린 순간입니다. 인간 중심 심리학을 만든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조건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해결책을 들을 때보다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때 훨씬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상대의 말을 반복해 주거나
짧게 공감해주는 반응을 받은 사람은 감정이 빠르게 안정되고 자기 이야기를 더 깊이 꺼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조언이나 해석이 먼저 나올 경우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줄이거나 숨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본질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야기를 꺼낼 때 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건 단 하나,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공감은 길 필요가 없습니다. 공감 한마디가 어려운 이유는 사람들이 공감을 멋있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공감은 멋지고 화려한 말이 아니라 상대의 말의 단어를 살짝 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요즘 마음이 복잡해라고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그렇구나. 마음이 복잡하구나. 상대가 괜히 눈치 보게 되라고 말하면 눈치 보게 되는구나. 그게 피곤하겠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그냥 따라 읽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는 그 순간 내 말이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더 말할 힘이 생깁니다. 공감은 짧아도 됩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 말이 마음에 남네요. 이 한마디는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지만 사람을 안전하게 만듭니다. 안전하다고 느낄 때 사람은 말을 이어갑니다. 즉, 공감은 상대의 마음을 정리해 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정리할 공간을 주는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받는다는 감각은 인간에게 가장 깊은 안정을 준다. 공감의 말은 상대를 고쳐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른의 말은 이해시키는 말이 아니라 함께 머무는 말입니다. 짧은 공감 한마디는 대단한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 하나로 상대는 이렇게 느낍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조금 더 이야기해도 괜찮겠구나.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리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같은 자리에 서 있다는 신호만 보내면 대화는 저절로 이어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공감의 말보다 더 어려운 이야기, 왜 말을 끊지 않는 것이 어른의 가장 큰 존중이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4장 기다림도 대화다. 저녁 모임이 끝나갈 무렵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 조용히 말을 꺼냅니다. 요즘 사람 만나는 게 좀 힘들어. 그리고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이어서 말합니다. 예전엔 그냥 만나도 편했는데 이제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신경 쓰이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건 내가 겪어본 감정이네. 그래서 말을 받습니다. 그건 내가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그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내 말이 끝나자마자 지인의 입이 살짝 열렸다가 닫힙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 멈춘 뒤 지인은 시선을 피하며 말합니다. 됐어, 그냥 그렇다는 거야. 분위기가 잠시 조용해집니다. 나는 그제야 느낍니다. 방금 전까지 이어지던 대화가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끊어졌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 지인은 더 이상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상대가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이 보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것 같고 굳이 끝까지 안 들어도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무심코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결국 아, 그러니까 말이야. 말을 끄는 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고 시간을 아껴주려는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상대의 반응은 조금 달라집니다. 고개가 끄덕여지던 흐름이 멈추고 말의 온도가 식고 이야기가 짧아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 순간 대화는 이어지지만 마음은 한 발 물러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대화 중 말을 끊기는 경험을 심리적 중단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말을 하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합니다. 말을 하는 과정 자체가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말이 끊기면 사람은 이렇게 느낍니다. 아직 내 생각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내 말보다 자기 해석이 더 중요한가? 한 연구에 따르면 대화 중 자주 말을 끊기는 사람일수록 자기 이야기를 줄이고 감정을 단순화하며 결정적인 이야기를 숨기는 경향이 커집니다. 말을 끊는 순간 이야기뿐 아니라 신뢰도 함께 멈추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가장 중요한 본질이 하나 있습니다. 말을 끊는다는 것은 단순히 대화의 순서를 어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상대에게 이런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 내 말은 여기까지만 들으면 충분하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아무리 맞는 조언이라도 말을 끊고 들어가면 존중이 아니라 통제로 느껴집니다. 어른다운 대화는 누가 더 옳은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기다려주느냐에서 갈립니다. 어려운 말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대화하며 가장 따라해보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3초 기다림입니다. 상대가 말을 끝낸 것 같아 내 말이 하고 싶은 바로 그때 속으로 샘만 새는 겁니다. 지인이 말합니다. 요즘 사람 만나는 게 좀 힘들어. 예전엔 그냥 만나도 편했는데 이제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신경 쓰이고. 나는 속으로 하나 둘 셋. 그러면 지인이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이랑 있어도 마음이 혼자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 이 두 번째 문장이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걸 듣고 나면 내가 끼어들고 싶던 말이 조금 달라집니다. 기다림은 상대의 진짜 말을 꺼내주는 기술입니다.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있다. 침묵은 무시가 아니라 상대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어른의 침묵은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대를 먼저 세우기 때문에 나옵니다. 말을 끊지 않는다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경험이 많을수록 할 말이 많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대의 말이 끝나기 전까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 기다림 하나만으로도 상대는 이렇게 느낍니다.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존중해주는 사람이구나. 다음 장에서는 공감 리액션이 왜 관계를 오래가게 만드는지, 공감 리액션이 관계를 지켜주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5장 대화가 지나간 자리. 날이 조금 풀린 오후, 오래 알고 지낸 친구와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말없이 걷다가 친구가 먼저 입을 엽니다. 요즘은 사람 만나는 게 예전 같지 않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걷습니다. 굳이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잠시 후 친구가 다시 말합니다. 괜히 말 한마디 했다가 집에 와서 계속 생각나고. 나는 잠깐 걸음을 늦추며 짧게 말합니다. 그럴 때 있지. 친구가 나를 힐끗 보더니 조금 더 말을 이어갑니다. 너는 말이 많지 않은데도 이상하게 편해. 나는 웃으며 묻습니다. 왜? 친구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내가 말하다 멈춰도 재촉하지 않잖아. 굳이 결론 안 내려도 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왜 이 관계가 오래 이어졌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비슷한 경험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동네에서 오래 본 지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말합니다. 요즘은 집에 들어가면 괜히 말이 없어져. 나는 급하게 묻지 않고 짧게만 받습니다. 응, 그럴 수 있지. 그러자 지인이 한 박자 쉬고 말합니다. 누가 물어보면 설명할 자신이 없어서 말 안 하게 돼. 근데 네가 이렇게 그냥 받아주니까 말이 나오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보다 같은 사람을 오래 만나는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처럼 새로운 인연이 쉽게 생기지도 않고 한 번 멀어지면 다시 이어지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다툰 적도 없고 크게 상처 준 말도 없었는데 어느새 연락이 뜸해진 관계. 반대로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만나면 늘 편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곰곰이 떠올려 보면
그 차이는 말의 재미나 능력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감정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말을 아껴도 괜찮았고, 천천히 이야기해도 괜찮았고, 정리되지 않은 마음도 조심스럽게 꺼낼 수 있었습니다. 관계 심리학에서는 사람 사이의 안정감을 결정하는 요소로 정서적 안정감을 꼽습니다. 정서적 안정감이란 이런 감정입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내가 굳이 방어하지 않아도 된다. 있는 그대로 말해도 거절당하지 않는다. 연구에 따르면 이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공감 리액션입니다. 고개를 끄덕여주는 태도, 말을 끝까지 기다려주는 침묵, 짧게라도 마음을 받아주는 한마디. 이런 반응을 자주 경험한 사람일수록 그 관계를 편한 관계, 오래 가고 싶은 관계로 인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본질이 하나 있습니다. 관계는 멋진 말 몇 마디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아닌 대화 속에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순간 속에서 조금씩 쌓입니다. 공감 리액션은 상대를 붙잡는 기술이 아닙니다. 상대를 편하게 놓아두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런 상대 곁에 더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관계를 지키는 힘은 말의 설득력이 아니라 함께 있어도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느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정은 함께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의 감정으로 유지된다. 말이 많았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잊히지만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어땠는지는 오래 남습니다. 이제는 굳이 대화를 잘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유머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멋있는 말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상대가 말할 때 고개를 끄덕여주고,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짧게라도 마음을 받아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관계를 지킬 줄 아는 어른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말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설명해야 할 때도 있었고, 버텨야 할 때도 있었고, 누군가를 이끌기 위해 앞에서 말해야 했던 시간도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덜 말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느리게 반응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잘 들어주는 사람으로, 조금 더 기다려주는 어른으로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대화가 중간에 멈춘 것 같아 괜히 마음이 쓰일 때가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은 말을 더 해야 할 순간이 아니라 반응을 건네야 할 순간일지도 모른다. 고개를 한번 끄덕여주고, 짧게라도 마음을 받아주고,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는 것. 그 작은 반응 하나가 상대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계속 말해도 괜찮다는 신호가 됩니다. 대화를 잘 이어가는 어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말을 안전하게 머물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 안전함을 만들어주는 또 하나의 방법, 이 사람 앞에서는 이야기를 더 해도 되겠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어른의 질문법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는 실버 스튜디오였습니다.